최악의 상황만 계속되는 훈련 썰 100% 실화 노 MSG. 아, 요즘에 MSG 많이 쳐져 있거나 구라 썰들 많이 올라온다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더 구라 갖고 좋네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썰랑썰레 즐겨보다가 글 남깁니다. 전부 다 오픈하고 글을 쓰면 인간관계가 명확해서 재밌으나 군사 보안 때문에 자세하게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는 2000년 뭐 땡땡년 12월 바쁘게 살다가 퇴사하고 놀던 차에 주변에서 빨리 군대 다녀오라는 소리에 즉흥적으로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가 아무 생각 없이 공지에 떠있는 추가 모집을 클릭. 그리고 10일 뒤 입대. 이게 저의 군생활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 레전드네. 뭐 이렇게 즉흥적이야. 갑자기 페라리 탔네. 이 때문에 날라온 영장보다 6개월 정도 군대에 일찍 들어가게 되죠. 추가 모집의 특성상 자신의 학과, 재학증을 넣으면 자동으로 친절하게 자신에 맞는 병과를 지정하게 해주는데 쫄보였던 저는 아무 검색도 해보지 않은 채 뭔가 전투병과가 아닐 것 같고 어감이 순해 보이는 일반 물자 보급병을 즉흥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제 군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실수였죠. 아무리 전투병과가 아닌 기술행정병으로 들어가도 부대의 환경, 부대의 사정,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보직에 따른 난이도가 다른데 일반 물자 보급 중에 난이도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불속성 매운맛 부대에 걸려버렸습니다. 1년에 진행한 훈련만 20번. 와, 우와, 이러면은 뭐 무슨 뭐 종갓집 아니야? 종갓집 제사 지내듯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웬만한 전투병과 뺨치는 훈련량에 훈련이 없는 날이면 예하부대에 각종 식품, 피복, 건설, 유류, 훈련, 물자 등등을 끊임없이 보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매일매일 상하차 훈련으로 얼룩진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상하차를 하고 있지 않으면 훈련을 하고 있었구만. 이야, 이야, 12달 중에 20번이면은 한 달에 2번씩 한 거야? 사건이 발생한 6월 말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하는 간부 모두 진급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이어서 그런지 훈련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는데 각종 훈련 용품, 전식 준비에 훈련을 위한 리허설 3회까지 게다가 저는 모든 예하부대 훈련 물자를 담당하는 병사라서 쏟아지는 훈련 물자 24인용 천막 수십 개, 핀 수백 개, 지주 수백 개, 용마루 등등을 도망다니고 구석에 짱 박혀있는 말년 사수 탓에 홀로 정비하고 배분하고 겨우겨우 주말에는 개인 정비를 취할 수 있었으나 휴가 욕심에 불탔던 짬찌 시절 덜컥 받아버린 이발병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틀 동안 밥 먹는 시간 빼고서 머리만 잘랐습니다. 아유. 사이렌이 울리고 스피커에서 둔탁한 마이크 치는 소리와 함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서 총기 받고 군장 싸고 옷 갈아입고 후다닥 리허설을 3회 정도 하다보니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훈련이 순조롭게 끝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아침 식사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보급병과는 일반 전투병과와는 다르게 전쟁이 시작되면 전투 준비를 해서 전투에 뛰어들지 않는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싣고 나가서 주둔지를 새로 편성한 후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적재적소에 보급해주는 주 임무입니다. 그에 밖에 훈련도 진행되었고 저희는 아침 식사 후 물건을 실으러 갔는데 육군 본부에서 평가하는 훈련인 만큼 대충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대부분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했고 물품 무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껴있어 위험하고 체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유류 한 드럼에 250kg, 통신선 45kg, 살찌 끼는 윤형 철조망 등등 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쏟아지는 태양빛에 땀은 비오듯이 흐르고 뺀질거리는 선임들은 훈련하기 싫다면서 이때부터 수태도 싹 바꾸고 물건 옮기는 척만 하고 자기 물건 옮길 차례 올 것 같으면 후임들 뒤로 줄 다시 서버리고 를 시작하여 후임층들만 물건을 옮기는 기현상이 일어나 체력 손실이 훨씬 더 점점 심해져갔죠. 완전 양아치들이구만. 그렇게 물건을 옮기던 중 전화 한 통이 옵니다. 통신보안 상병 땡땡땡땡입니다. 차량 한 대가 유리가 깨져서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배차가 취소되었다는데 대체 차량도 없습니다. 뭐? 왜 그걸 이제 말해? 아, 그게 뭐야? 배차 취소됐으면 차 없는 건데? 차량대에 차를 빼던 운전병이 차량대 기둥에 사이에 박아놓은 사이드가 날아가고 앞유리에 금이 가서 급작스럽게 운용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정된 차량보다 한 대가 줄어들자 당황했지만 당황은 잠시. 차량 한 대가 줄었으니까 물건을 못 실는다. 물건을 못 실으면 옮기는 양이 줄어든다. 라는 행복 회로가 오지게 돌려보았으나 10분 뒤 달리는 담당관님의 한마디. 그냥 꽉꽉 채워서 실어. 꽉 채우면 들어가. 야발야발 외치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물건을 싣고 차량에 올라타서 잠깐이나마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위병소 바깥으로 분주해서 살펴보니 화생방 장비들이 질비해 있는 걸 보고서 아, 쟤네도 훈련하나 보다. 아저씨들 불쌍하네. 헤헤 하면서 생각하려는 찰나 끼익 소리와 함께 차량이 멈추고 하차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영문도 모른 채 주섬주섬 군장을 챙겨서 내려서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 저기 멀리서 1호차가 다가와서 창문 슥 내리고서 빡세게 위장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 얼굴에 중대장이 얼굴 창문 너머로 얼굴만 쏙 내밀고 MOPP 최고 단계 발령, 모두 신속하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한마디 툭 던지고서 초시기에 누르자 모두 정신없이 화생방 보호복으로 갈아입고 방독면까지 쓴 채 헉헉거리면서 대기하고 이젠 됐겠지. 좀 있으면 상황해제 해주겠지. 근데 10분, 20분 지나도 상황해제를 해주지를 않아서 보호복은 땀복이 되어 질척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땡땡 장교가 중대 자체 화생방 팀에 있던 저와 제 동기 2명을 부르더니 뜬금없이 가위바위보를 시키며 지는 사람이 화생방 집체교육에서 했던 제독을 대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가위바위보에 자신 있던 저는 자신있게 가위를 냈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패배해서 제가 대표로 제독 과정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제독을 시작하고 장갑 벗고 보호복 벗고 장구료 해체하고 순서에 별 이상 없이 제독 부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중대장이 걸어오더니 잠깐 하면서 불러세우고 원칙대로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천천히 전에 했던 동작을 다시 하고 있는데 들리는 한마디, 팬티 빼고 다 벗어. 잘 못 들었습니다. 팬티 빼고 다 벗으라고! 평소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거침없이 벗어졌겠지만 그날만큼은 주변에 타 부대 간부들도 참관하고 있었고 그 중에 여군들도 다수 껴있어서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팬티 바람으로 10분가량 수치스럽게 제독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팬티에 이름 써있고 불에 입으면 팬티 늘어나 있을 텐데 엉덩이 있는데 주섬주섬 옷을 다시 껴입고 주변에 놀림을 받으면서 동기 한 명과 다른 차량에 타고 독립훈련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외딴 곳의 넓은 공터. 여기서 전사자 처리 과정에 대한 1년의 과정을 평가관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전시 상황이랑 똑같이 재현해야 됐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여러가지 장비를 도열한 상태에서 제가 직접 바디백에 들어가서 시체 가방에 들어가서 시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공기도 안 통하는 바디백에 들어갔으니까 죽을 맛이었지만 그나마 여기에 있는 동안 중대 주둔지에서 텐트 두어 개 치는 시간은 벌 수 있었기에 꿀이라 생각하고 버텼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점심이 되고 시큼털털한 냄새가 나는 전식을 강제로 우겨놓고 지금쯤 텐트 한두 개 쳤겠지? 하는 생각은 잔채 주둔지로 돌아와서 도착한 저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들은 구석에 짱 박혀있고 애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여유롭게 전식을 까먹고 있고 어처구니 없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주둔지 자체가 군이나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미리 협조 요청해놓은 민간인 땅인데 땅에서 하던 스케줄이 오전까지 남아있어서 1시간 뒤에나 주둔지 편성이 가능하다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늘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무슨 스케줄인지 언급하면 대회비에 부합할 만큼 지역이 특정하기 쉽고 특이한 일이라 언급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당한 소리에 다리 힘이 풀렸지만 이 정도 변수는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저희는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류가 있으니 어마어마하게 큰 유류고 위장막부터 창고와 숙면을 위한 용도의 24인용 텐트, 여러가지 행정잡무를 위한 6인용 텐트, 여군을 위한 개인용 A형 텐트까지 텐트 20개를 쓰고 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양의 텐트를 치려면 원래 보급소대의 정원인 10여 명에서 50%는 더 있어야 수월하게 칠 수 있는 양이었지만 오히려 2명이 위병소 근무를 세워야 한다고 빼간 상태라 인원이 줄어들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텐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령 철조망과 철왕을 받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판초위를 입고 축축한 상태로 텐트 안에서 어마어마한 물건을 다 적재해야 됐기 때문에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끝내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어 저녁을 먹고 대기하는 근무표가 나와 있다면서 중대 행정병이 팔랑팔랑 종이를 한 장 툭 주고 간데 웬걸? 근무표에는 보급소 인원들만 빼곡히 있고 그 어디에도 운전병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운전병들은 내일 운전을 해야 돼서 피곤하면 안되니 근무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중대는 운전병과 보급병이 같은 중대로 이루어진 보급 수송 중대였습니다. 이때 운전병들이 친 텐트는 3개 이하, 저희가 친 텐트 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물건도 훨씬 없고 수월했고 모든 운전병들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배차가 안 나온 운전병들은 단순히 훈련하러 몸만 나왔는데 행정처리가 귀찮았는지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근무를 제외시킨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따져보았지만 결국 성과는 얻지 못한 채 바뀐 것 없이 저희는 둘 번 경기에 들어갔죠. 자세한 시간이 적지 못하지만 둘번 경기 중 숙면 시간과 크게 겹치지 않아 나름 괜찮은 근무였는데 사수가 유머 따위는 없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에다가 근무만 들어가면 잠들어서 시간이 안 가는 게 고역이었지만 경기 근무 서다가 대항군을 마주쳐 제압하면 6박 7일 휴가를 준다고 하여 산 중턱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좌우 상하를 계속 살피면서 열심히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 손목시계에 근무 종료 시간의 임박을 알리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골아 떨어져 있는 사수를 깨우고 수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다음 근무자가 안 오는 겁니다. 참다 못해 지휘통실에 무전기를 때렸습니다. 아 여기는 땡땡땡 땡땡땡이고 다음 근무자 언제 오는지 이상. 나 땡땡 상병인데 너네 한 타임 더 서래. 응? 너네 한 타임 더 서야 돼. 다음 근무자 대한군 잡으러 갔어. 그럼 그 다음 근무자 불러주면 안 됩니까? 안 된대. 한 타임 너네가 그냥 더 서래. 뭔 소리야. 어디선가 날라온 첩보에 지통실에서 대한군 잡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를 근무 세운 것도 까먹은 채 다음 근무자를 빼서 대한군 뒤를 밟고 있는 것도 모자라 행정처리가 귀찮아 근무표를 수정하지 않고 저희를 한 타임 더 세우면서 빠른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한여름에 훈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여름밤과 군대에서 여름밤은 확연히 다릅니다. 낮에는 미치도록 덥지만 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온도가 느껴지죠. 밤에는. 저희가 있던 그곳은 우리나라 5대 명산 중 하나 꼽히는 산이었고 더 춥고 바람이 셌는데 한 타임 후딱 근무 설 생각에 방한용품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터라 덜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근무를 끝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지통실에 보고를 하고 장구를 해제하고 잠잘 준비를 하니까 30분. 코고는 인간들 코골이 때문에 뒤척거리다 겨우 잠들었는데 얼마 지났을까. 주변에서 부산스럽게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3시간밖에 자지 못했는데 대체 왜 깨우는 거지? 야발야발거리면서 부스스고 멍 때리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햇볕이 너무 강하면 해체하기 힘들고 탈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체계로 협조를 구하고 보급소대 먼저 주둔지를 해체하겠다. 아니 애들 잘 시간은 보장해줘야지. 잠을 재우고서 해야지. 해체를 빨리 하면 할수록 쉴 시간이 많고 햇볕 속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피곤했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처음 친 유류고부터 하나하나 해체했습니다. 어느 일이든 순서라는 게 존재하듯 주둔지를 구성할 때 물건 필요한 거 순서대로 필요한 것만 먼저 빼야 하기에 차량 가장 먼저 바깥쪽에 가장 먼저 빼야 하는 천막, 지주, 용마루 등등을 넣고 안쪽에는 그 안에 넣을 물건들을 적재하죠. 하지만 주둔지 해체부터 물건으로 복귀하기에 순서 종류 상관없이 미친듯이 때려박는 게 속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때려박습니다. 저희는 그런 국룰에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미친듯이 해체하고 부대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시원한 음료수에 한잔 땡기면서 신나게 체력 안배 따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속도로 모든 걸 다 때려박고 진짜 모든 체력을 쏟아부은 채 지통실로 내려와서 웬걸? 어제 제가 도착했을 때 아무도 텐트를 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아무도 해체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대로 둔 채 앉아서 평화롭게 전식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뭔가 등골이 쌓여서 주변 애들한테 물어보니 이번에는 지통실에서 자기들이 아침 먹고 해체하라고 했다며 자기들은 아침에 다 먹고 해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관님께 허락받고 그늘에 구석진데 자리 잡고 전식을 부시럭거리면서 꺼내는데 부시럭거리고 동시에 저기 멀리서 중대 행정병 하나가 달려온. 뭐야 저거 왜 일로와? 일로 오는 거 맞지? 왜? 이거 해체 뭐 하라고? 야 이거 해체 같이 하시랍니다. 밥 이따 먹고 이거부터 도우시랍니다. 누가? 우리 할 거 다 하고서 내려와서 밥 먹는다. 누가 그러는데? 그 중대장님이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아무리 따져도 지휘계통에서는 담당관님이 중대장님을 절대 이길 수 없기에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힘 빠진 다리를 이끌며 터덜터덜 걸어가 진짜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수송소대 텐트, 본부 텐트 해체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물도 없이 어제 먹은 전식과 똑같은 식단의 전식을 11.5톤 옆에서 세상 맛없게 씹어먹고 있는데 한 30m 전방에 영관급 장교 한 분이 중대장이 대화하는 걸 얼핏 훔쳐들어보니까 부대 재배치라는 말이 오가고 있었고 부대 재배치라는 말을 들은 저는 가까이 있던 부대장에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물어봤죠. 저희 땡땡벤저님 중대장님 입에서 부대 재배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부대 재배치 아닙니까? 잘하네. 근데 왜 물어봐? 아닙니다. 초급을 남았냐? 여기 남았습니다. 뭔가 찝찝하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전식을 다 먹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은색 스타렉스가 끼익 서더니 평가관이 우르르 내립니다. 저희는 벙찐 상태로 훈련은 다 끝나가는데 왜 평가관이 왔지? 했더니 중대장 입에서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주목! 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민간인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평가를 받기 위해 자 부대 재배치를 실시한다. 자 부대 재배치 장소는 땡땡으로 갈 거니까 여기 올 때 구성은 똑같다. 10분 뒤 출발하고 간부들은 먼저 모여주시죠. 이 말을 들은 저희들은 이게 중대장님의 개꿀잼 몰카가 아닌가 의심을 해봤지만 회의를 마치고 온 담당관님께 실상을 듣자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실상은 이랬죠. 원래 이 땅에서 민간인 스케줄은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잡혀있고 중대장은 그걸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 6번에서 평가관들이 왔고 평가를 하려 했으나 다른 중대 먼저 둘러보느라 우리가 해체했을 때 도착. 스케줄을 미리미리 조정하면 이런 일이 없었으나 조정하지 않음. 찍어놓은 사진으로 데일하라 했으나 실패. 재배치해서 다시 평가받으라고 결론받음. 상황 한 줄 분석. 이미 재배치해야함을 알고 있었으나 재배치를 미리 얹으라면 느리게 일할까봐 부대 복귀라고 뻥친 상태에서 해체시키고
적재까지 끝마친 상태가 되어서 부대 재배치 상황을 알림. 진짜 어처구니가 없대. 절망적이고 몇몇 애들은 미쳐서 평가관이 있던 말던 한숨 푹푹 쉬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절은 애들을 보고 있자니 흐르는 저 땀이 땀인지 눈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얼굴이 찡그러져서 울상으로 변했고, 안 그래도 사람 부족한 와중에 추진보급 일정을 잡혀서 3명을 빼내갔습니다. 담당 간부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애들한테 미안해하며 조금만 힘내보자며 부대원들을 다독였고, 근처 복귀하던 부대에 트럭을 털어서 부족한 식수를 챙겨주고 나눠주고 한 통을 다 마시게 한 뒤 계획에도 없던 1+1 훈련이 시작되었죠. 재배치 장소로 이동하고 도착하고 트럭 호루를 까자 뭐가 물건이고 뭐가 천막이고 지주인지 모르게 섞여 나오는 꼴을 보자니 진짜 사람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내리고 분류하는데 선임들이 계획도 없던 훈련에 짜증이 났는지 그늘에 들어가 꿈쩍도 않고 빨리 하라고 짜증만 내고, 주변에 간부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물건은 더럽게 많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쨍하고 그 와중에 사람들은 부족하고 진짜 글로 다 써요 표현하지 못하게 좀 짜증나고였죠. 그렇게 분류에만 2시간, 재배치에만 4시간을 소모한 채 모든 재배치를 완료하고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때 좀 멀찍이 스트라이스하면 먼지를 풍기면서 달려와서 재배치 장소에 끝단에 섰습니다. 평가관들이 우르르 내려오고 오전과도 달리 달랑 한 명 내려서 저희가 재배치한 주둔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왔지? 하면서 의아했지만 고생해서 만든 천막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기대감이 부푼 채 견눈질로 슬쩍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몇 장 찍더니 검사 다 했다면서 이제 부대 복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한마디 듣고 부대원 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진 보여줘도 안된다, 자기들이 직접 봐야 된다, 재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검사할 때는 한 명만 와서 대충 쓱 보고서 사진 몇 장 찍고 후딱 끝내버리고, 진짜 이 나라는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자괴감까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밖에 수경을 또 할 수는 없었기에 부들부들거리며 해체를 했고 2시간 동안 해체를 하고 나서 부대에 복귀할 수 있었죠. 부대에 돌아가는 차량 안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 힘도 바닥나 모두 썩은 동태 눈깔로 바닥만 주시하고, 차가 우회전을 하면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마치 강풍 맞는 억새마냥 흔들흔들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부대에 도착하고 시간이 너무 흘러 식사할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며 장구류 해체하지 못한 채 밥부터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방탄에 눌려 떡진 머리에 한 번도 닦지 못해 꾸덕꾸덕해진 위장, 땀이 흐르고 마르는 걸 반복해서 소금기가 나와버린 허연 전투복까지 사람 꼴이 아닌 채로 넋이 나가서 밥을 먹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훈련 고생 많았고 총기 대검 반납할 수 있도록. 이제 끝났다. 야발 총기 반납하고 좀 씻어야지. 자, 근무자표 게시해놨으니 사인하고 근무 투입하는 인원은 대검만 반납하고 행정반으로 올 것 이상. 어제 근무를 그렇게 섰는데 설마 오늘 또 내가 근무 서겠어라는 마음으로 총기 대검을 반납하고 생활관으로 들어가는데 지나가던 땡땡 상병이 저를 부르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나지막히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야 트수야, 지금 우리 근무 들어가야 된단다. 저 어제 근무 섰습니다. 2탐 뛰었습니다. 알어, 나도 어제 근무 섰어. 근데 왜 저입니까? 훈련 근무랑 평시 근무랑은 또 다르게 돌아간대. 아니 군장도 못 풀었는데 위장도 못 지웠는데 바로 근무라니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총기 다시 빼오고 장구류 다시 결속하고 행정반으로 신고하고 근무 서는데 평소에 감정 없이 봤던 담벼락 바깥쪽에 풀 한 포기가 내 인생보다 낫다고 생각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오긴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이 다 끝나고 비로소야 기나긴 훈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역한 지 꽤 지났지만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가끔 군대 동기들 만날 때면 꼭 하는 안주거리가 되었네요. 제가 필력이 딸려서 재밌게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좋으면 훈련소 옆자리 동기 증발썰, 군대 병원에 죽을 뻔한 썰, 기상천외 신통방통한 패급 썰 등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썰 중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썰도 있어서 이건 9시 뉴스감이라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몇 년 뒤에 썰랑썰레 컨텐츠가 계속한다면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대 이 병사들은 도구나 기계가 아니야. 한 명의 사람이고 병사들을 얼마나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행복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냐가 지휘권자의 그게 아주 좋은 역량이야. 병사로서는 그냥 애들만 갈궈서 실질적인 무슨 결과만 도출하는 그런 무슨 행정적 그런 장교나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 상벌을 주면서 그러면서 관리를 잘하고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지휘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었던 중대장이 자기의 감성을 다 버린 거야. 지금 한 행동으로 봐서는 원래 그런 애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감수성이나 감성을 버리고 그냥 완전 이성적으로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 아무도 얘 말 안 들어. 거기서 단 한 명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전부 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전부 다 못한다 그런 거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군대에 없어도 되는 애들이 군대가 있어요. 저 지휘관으로 나라 녹 먹으면서 내 세금 먹으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서 넌 딴 거 해. 재수 없으니까.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지휘권자들도 만나봤지만 진짜 막 병사 2등병 훈련병보다도 못한 사회인보다도 못한 그냥 완전 무슨 체계적이고 뭐 조직적인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정말 무슨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그런 애들이 지휘권자라고 올라가서 거기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배울 거 아니야. 애들 지휘하고 그런 걸 다 배울 거 아니야. 어떻게 지휘하고 되는지 그런지. 글 정말 잘 쓰셨는데 와 보는 내내 진짜 심장이 답답하네요.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병무청에 낚여서 군대 가다가 일주일 만에 중령이랑 투스타 본설. 양이 유치원님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같이 눌러주시고요. 사랑설레 글 올려주신 양이 유치원님 감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전 8년 9월 군번으로 집안 사정상 원래는 면제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는 07년 뜨거운 여름날 왠지 모르게 정말 알 수 없는 무언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메일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 날이었죠. 전 PC방 매니저를 할 때였고 출근하자마자 재고파학과 카운터에 앉아서 할 일을 한 후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병무청에서 최후 경고장 하면서 이메일이 한 통화 있더군요. 바로 열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주민등록지를 친구네로 해놨었는데 차후 왜 친구네로 해놨는지 적었습니다. 친구놈이 저한테 안 알려준 겁니다. 신검 통지서가 나왔으니 와서 받아가라고요. 그래서 일단 후딱 병무청에 전화를 하니 다른 곳은 이미 신검일자가 다 끝나서 춘천으로 가야 된다라고요. 하루만 더 늦었으면 지명수배 때리려고 했답니다. 바로 후다닥 준비해서 춘천으로 가서 신검을 받죠. 2급 현역이 나오더군요. 전 신검을 마치고 병무청 안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직원에게 제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셔서 친척들이랑은 어려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어머니 어려서부터 집을 나서 얼굴조차 모른다. 면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그건 자대를 배치받은 후 거기 행보관님한테 말해야 처리해야 될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 자대 배치 받은 후에 하세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원래 그냥 면제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선 입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충대로 입대 후 강원도 화천 쪽 신교대 배치받아서 일주일 정도 있었나? 아침 식사 후 교육대대장 중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른다고 해서 조교랑 따라가서 대대장실로 갔는데 가자마자 대대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더군요. 자네가 입대 안 해도 되는데 입대한 장병인가? 자네가 입대 안 해도 되는데 입대한 장병인가? 자네가 입대 안 해도 되는데 입대한 저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물리더군요. 아닌데? 뭔가 잘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땡땡땡 뭐 훈련병 누구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기까지 하고만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제 어깨를 탁 치면서 웃더군요. 이거 아닌데?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때 추석이었습니다. 무슨 제사 같은 걸 지낸다고 저도 따라오라고 해서 갔는데 전 훈련병 주제에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들 사이에 완전 쭈구리처럼 낑겨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구석에 짱 박혀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대장이 제게 밤과 대추를 주더니 나가서 까먹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뻘쭘하게 밤이랑 대추 받아가지고 식당 문 앞에서 하나씩 까서 먹고 있었는데 좀 깝치던 이등병 조교가 예! 넌 뭔데 여기서 그걸 먹고 있어? 땡땡땡 훈련병 땡땡땡 앞뒤래! 하나에 내려가면서 정신 둘에 올라오면서 통일 하나! 말도 안 듣고서 엎드리라고 하더군요. 후다닥 건빵 주머니에 밤이랑 대추 넣고 엎드렸습니다. 정신! 온갖 쌍욕을 속으로 하면서 얼차례를 받던 중 대대장님이 나오셨고 그걸 보더니 너 왜 그러고 있어? 하시길래 땡땡문 훈련병 누구 말하려는데 도중에 조교가 지가 대신 말하다가 제가 훈련병이 마음대로 간식을 쳐먹고 있길래 얼차례를 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 대대장이 양팔을 허리에 대면서 짜증난다는 투로 그거 내가 줬어 먹으라고 땡땡이는 일어나 뭐뭐 훈련병 땡땡땡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했죠. 서럽기도 했고 넌 뒤졌다라는 마음으로요. 땡땡이는 내가 줬단 말이야. 줬단 말 안 했어? 땡땡땡땡땡땡 말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야 땡땡 조교 말도 안 들어보고 얼차려를 주나? 엎드려. 조교는 뭐 됐다는 표정으로 엎드리더군요. 개꼬시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땡땡이는 내가 준 거 다 먹었어? 무슨 여자친구야 뭐야. 약간 체리로 해볼까? 이거 내가 줬는데 먹고 있으라고? 체리는 일어나. 야 체리 내가 줬단 말 안 했니? 우리 체리는 내가 준 거 다 먹었어? 땡땡땡 훈련병 아직 다 못 먹었습니다. 그거 먹어. 사단장님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거 먹고 오시면은 같이 보자. 알았지? 네
네? 전 기껏해야 짝대기 하나도 없는 훈련병인데 거기서 2등병 짝대기 하나만 봐도 우와 하면서 그 무게를 어찌 견디나 싶던 1개 훈련병이 일주일 만에 무궁화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별을 본다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겁먹지 말라며 다독이며 절대 악수할 때 힘을 줘선 안 된다. 사단장님이 악수를 청할 때 살짝만 잡고 흔들며 그 리듬으로 손을 흔들라는 말과 함께 실수하면 죽인다라는 무엄의 협박과 같은 명을 하는 대대장님과 함께 추석의 위로차 들리시는 사단장님의 모든 훈련병 모두 앞에서 댓글로 나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치를 뻔했습니다. 끝나고 중대장님이 절 따로 불러서 이거저거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 전 군대를 오지 않아도 될 놈으로 면제 신청도 안 하고 군대 입대한 용자가 되어 있었죠. 대충 해외 교포가 자원 입대한 꼴이 되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했습니다. 자대 배치 후 면제 신청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중대장이 이 새끼 인가? 라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때 잠깐만 있어보라고 어딜 전화하더니 전화로 아니 입대 안 해도 돼를 확인도 안 하고 보내는 게 어딨냐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병무청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원분 외모를 대충 설명했더니 알고 보니까 병무청 상담센터 직원인 것 같다고 잘 몰라서 그냥 한 말 같다고. 그 말 들은 중대장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이 진짜 또라이인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전 그때 말똥말똥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딱 이 표정이었죠. 제가 군 입대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 혼자 먹고 살다가 자퇴하고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살다 우여곡절 끝에 이 상황에 온지라 세상 물정도 잘 모를 때여서 말 그대로 완전 순수할 때였습니다. 중대장은 한숨 한번 푹 쉬더니 방법을 물어봤고 거기선 다시 한번 이미 늦었으니 자대 배치 후 행보관과 말해서 면제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중대장은 통화 종료 후 제 어깨를 가볍게 친 후 그냥 캠프 한번 왔다 생각하고 자대 배치 후 면제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서 열심히 훈련소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기록 사격 18발 맞추고 하다 보니 대대장님이 마지막 주차에 자기 부대 수색대에 한번 지원해볼 생각 없냐고 슬며시 약을 치더군요. 그리고서 전문화사 지원하라고요. 솔직히는 하고는 싶었습니다. 부사관 지원은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중퇴라는 점을 말씀드렸더니 검정고시부터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겪은 썰은 이게 끝입니다. 100% 실화이며 약간 MSG라기보다는 기억이 안 나 대충 묘사한 점이 있지만 저 상황은 실제 있었던 일이죠. 혹시 만약에 제 이 글이 읽혀진다면 자대 배치 받은 후 얼굴조차 모르던 어머니가 찾아온 기적 같은 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꿈을 꾸고 그 다음부터 꿈이라는 게 뭔가 있구나 라고 느낀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역을 했다고 어쨌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고? 열린 결말이야? 전 수색대에 간 걸로 믿을게요. 병무청 뭐야? 어이가 없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면 모른다 그래 제발. 이 군대 갔다 오는 거 1, 2년도 아니고 그 1, 2년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야 군대야 그거 1년 반 2년 그냥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언제 갈지 정해야 되고 막 1년 전 막 몇 달 전에 막 신청해놔야 되고 그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발표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내 대학교 생활하고 있었으면 대학교 스케줄 맞춰야 되고 내가 직장 갖고 있었으면 직장 스케줄 맞춰야 되고 이거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계산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고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군대. 그러면은 한 3, 4년은 그냥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거. 일 똑바로 해. 이거 뭐 들도 아니고 사람 인생 4년 3년을 그냥 날르고 있다 날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이거 새끼들아. 제정신인가 싶네 진짜. 아니 일 똑바로 해 진짜로. 사람 잡는 거야. 이게 뭔 죄냐 이거. 훈련소 가가지고 총 쏘고 뭐하러 갔냐. 야 만약에 지금 저렇게 생활이 힘든 상태였는데 자기가 일을 하고 있었어. 자기가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군대에 오라 그랬다고 군대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일 그만두고서 거의 군대 갔다가 나왔는데 그 일자리 그냥 없어졌어. 뭘로 보상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건? 그 병무청 직원이 자기 월급 떼가지고 그냥 월급 빵꾸 나는 만큼 채워줄 거야? 뭐 평생 연금처럼 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못하는 거야. 아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면은 다 성인이고 자기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다 결정을 짓는 사람들인 거를 분명 본인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신청하라 그러는 말이냐 방구냐. 이 사람이 자기가 다 따로 또 더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않고서 간 부분도 약간 본인이 좀 실수한 부분도 있어. 그런 중요하고 자기 인생에 뭔가 막 걸려있고 이러면은 많이 알아봐야 돼. 자기가 병 걸리면은 병원 많이 알아보고 의사들 많이 알아보고 자기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듯이 뭔가 일이 커지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에 정보를 취득하고 그래가지고 막 규합을 해서 그걸로 갖다가 결과를 도출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친구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입대부터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얘 그냥 입대해버리지. 이 사람아. 지란이라고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말 안 말고 그러면 진짜 뭘로 책임질 거냐고 내가 몇 번 물어보잖아. 빨리 대답 안 해. 불쌍해 뒤지겠네. 왜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너는 전역을 했어? 아니면 그냥 재밌어서 그냥 군생활을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뒷 얘기 존나 궁금해. 댓글로 써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이거는 오졌는데? 요거는 써있는 대로 읽어줘야 되겠는데. 정신공익이 왜 정신공익인지 알게 됐어. 용성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신공익이 왜 정신공익인지 알게 된 썰이래요. 잠깐만, 이거 파워 블로거 냄새가 나는데? 이거 페이지 수 늘리려고 이거 한 번씩 들어있는 스티커 이거 아니야. 저는 소방센터에서 일하게 된 공익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2013년 당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식 건물로 소방센터가 설립되고 제가 첫 공익이라 저에게 선임이 없었죠. 와우, 개꿀. 다른 곳과는 달리 구급, 들 것을 들고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에 넓은 숙직실과 웬만한 대기업 식당에 비빌만한 맛있는 밥, 그리고 친절한 반장님들까지 겹겹된 행운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죠. 다만 3층 높이의 건물과 80평의 차고지를 매일 혼자 관리하며 쓸고 청소를 해야 하니 이게 더 빡셀 것 같은데? 80평씩 그러면 하루에 매일매일 240평씩 쓸고 청소하고 정리해야 됐다는 얘긴데 그냥 군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군 생활에 비교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복무했죠. 그러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후임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쭈뾰쭈뾰. 저에게도 군대 이야기에서만 들었던 후임이 생긴다는 말에 방방 뛰며 모범이 되는 멋진 선임으로 그 후임을 잘 챙겨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임과의 첫 만남에 일보다는 간식을 챙겨주며 시설에 대해 소개 및 주의사항 알려주었고 첫 근무지에 배정되어 많이 긴장했을 테니 간단한 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이 병아리를 계속 본인인 척 했으니까 병아리 목소리로 효과음을 내겠습니다. 난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 밖에 있는 재떨이나 비우고 쓰레기통 버려. 아 참, 재떨이에 물 뿌리는 거 잊지 말고. 서방서에 불이라도 나면 우리 다 죽어. 알겠다는 후임의 말에 그래도 걱정이 돼서 퇴근하기 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보여주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즐겁게 점심을 먹고 제일 먼저 식후땡을 하러 왔던 저는 1층 흡연장에 봉화가 피어오른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임은 물도 뿌리지 않고 신문지와 휴지를 재떨이에 교차하여 흡사. 휴지와 신문지로 재떨이를 교체했어? 캠프파이어를 연상시켰고 주민들이 볼까봐 미친듯이 불을 껐으며 불을 끄자마자 삽시간에 연기가 소방센터 뒤편까지 감싸 올랐으며 냄새와 연기를 목격한 반장님들이 하나둘씩 내려왔고 그날 저는 센터장님과 반장님들께 한 번도 듣지 못한 육부 문자를 들었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고 이게 후임의 잘못이라고 하면 후임이 생활하는데 힘들 것 같아서 저의 잘못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게 실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후임에게 말을 해야겠다 생각돼서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고 언급도 없이 다음 날이 되었죠. 뭐야?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네. 어제 있었던 일들은 떨쳐버리고 출근하자마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나부터 열까지 몸소 보여주고 하나하나 재차 물어보며 다신 어제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근 업무 때문에 반장님과 함께 외근을 다녀올 테니 3층만 청소하라 했죠. 3층은 회의실과 CPR 훈련실이라 복도만 쓸고 닦으라고 했습니다. 평균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후 오후 반장님과 식사하러 도착하니 식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출동이 잦아서 점심때 급하게 출동하는 일들이 많았던 소방관 특성상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연락해서 식사 유무를 물어보고는 했죠. 이에 저는 식당 이모님에게 이모, 식사하러 왔는데 식당에 밥이 없어서요. 엥? 네 후임이 외급 나가신 분들 식사 안 한다고 자기 혼자 밥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후임은 연락하기 귀찮아서 거짓말을 한 뒤 점심 먹으러 쉬러 갔던 거죠. 수천회의 CPR을 오전 내내 하셨던 반장님과 저라 공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어제 봉화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반장님이셨기에 그 분노는 친절한 소방관이 파이어벳이 되기에 충분한 사유였습니다. 그 후 개 털리는 후임을 바라보며 측은지심으로 쳐다보다가 밥숟가락을 떴습니다. 이후 개 털려서 그런지 풀이 죽은 후임을 데리고 3층으로 데려가 달래주었죠. 아, 그렇습니다.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야 후임아, 그래 기분 안 좋은 건 아는데 청소도 안 해? 왜 그래? 아, 그거 형이랑 같이 하려고요. 저의 1년간 후임이 없었다는 외로움에 의거하여 배려와 사람에 대한 대우가 뚝 하는 마음의 소리와 함께 반쯤 뜬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이제 일적인 관계로만 너에게 대할 거다. 그래도 후임은 다양한 사고를 치며 패급 중에 패급으로 불리고 행사 및 대청소를 시행하는 날마다 아파오는 희귀병,
병가로 출근은 안 함. 센터장님이 아껴두시던 앵두 재초기로 돌려버림. 근무지 이탈 후 PC방에 감. 다양한 사건 사고에 전적을 남겼습니다. 짬이 찰대로 찬 저는 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잡일에 시달렸으며, 그리고 제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 전역하기 일주일 이후부터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센터장님의 지시로 꿀과 같은 나날을 기약하며 회복실의 안마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과 컴컴한 방 안에 침 흘리면서 자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저기는 개꿀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떤 저는 옆을 바라보자 후임이 함께 안마의자에 누워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시각 한창 업무가 바쁠 때였죠. 야 후임아 뭐하냐? 야 뭐하냐고 씨발려나. 형님이 쉬고 있어서 저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임을 찾는 인터폰이 울렸고 반사적으로 후임보다 먼저 급히 뛰어내려갔으며 1층 상원실의 문을 열었죠. 반장님 뒤를 돌아보면 야이씨 서임아 넌 가봐. 야 후임이 못 봤냐? 방금 제가 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요. 그걸 들은 모든 반장님들의 눈을 불을 켜고 1층 문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후임이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본 상황은 170쯤 되는 후임을 둘러싼 반장님들의 분노였고, 말을 주먹으로 만들어 때릴 수 있다면 그 후임의 사지가 찢겨나갔을 겁니다. 이후 제가 전역하기 하루 전 새로 들어온 두 번째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연락처를 교환받아 근근히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 뒤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이 후임의 폭주는 계속되었고, 무단병가 초과 16일 및 자신의 병가가 더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병무청에 신고하여 소방서를 고소하기 이르렀고, 그 후임은 결국 증거 부족으로 소방서와 합의하였고 복무 연장 2달을 추가 이후 이 무단병가 때문에 더욱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침몰 사건, 문 열었는데 CPR 인형이랑 키스하고 있던 후임 실종 사건 등등. 용성랑님께서 올려주신 군대를 소방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정신공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정신공익이 뭐지 뭐 저런 공익이 있나 이랬는데 무슨 공익인지 글자 그대로 느껴지네요. 정신공익이 왜 정신공익인지 알게 됐어. 물론 다 이렇진 않겠죠. 이 보통 DNA에 박혀서 나오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그런 훈련은 어렸을 때 아기 때 빨리 해주는 게 좋거든요. 아기 때 막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뭐 조그만한 그런 유치원이나 뭐 몬테소리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어린이집 이런 데 가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서 선생님들한테 지시도 받아보고 뭐 가르쳐주는 거 배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거쳐서 웬만하면은 99%가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90% 이상이 그렇게 기본적인 훈련을 마치고서 다 나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사회 이제 입문 실제로 이제 사회 입문하면은 다들 별 탈 없이 서로 그냥 성격이 어떤 사람은 좀 세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뭐 이런 정도는 있지만 뭐랄까 기본적인 뭐 매너나 약간 서로한테 하지는 말아야 될 말들 뭐 서로한테 하지 말아야 할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아기 때 이미 형성이 돼서 배워서 쫄쫄 자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결여되고 아예 방치돼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사회성이 아주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그 만들어지는 사회성이 거의 그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까지 다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우리 아이 기죽게 왜 그래요 막 이러는데 그거는 애를 나중에 부모님들이 바보 멍청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때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너무 쥐잡듯이 잡아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땐 너무 또 사랑을 줘서도 안 돼. 지금 보면은 물론 이건 썰의 다른 얘기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잘 애기들을 가르쳐야 돼요. 시간 없다는 핑계 대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할 거면은 뭐 돈을 들여서라도 애기들을 훈육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보내놓고서 그렇게 해야 그냥 완전 방치된 상태에서 애들이 자라버리면은 이렇게 된다고. 인경호 기계오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도 10월 군번으로 증평에 있는 땡사단 동원지원단에 복무했었습니다. 매년 예비군 훈련을 14번에서 15번 구역질이 나온다. 진짜
저희는 직할 때라 예비군 훈련은 예하연대의 대대에 있는 훈련장에 모든 짐을 싸서 막사전기를 해서 훈련을 해오곤 했습니다. 제가 총 동원 훈련을 21번 정도 했었는데 그중 역대급으로 예비군들이 빡쳤었던 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동원훈련의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충북 쪽 부대니까 충북에 사는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었죠. 대전, 대구 사는 예비군들도 왕왕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장거리 운전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온 예비군들이라 아주 예민하기 그지없었죠. 혹은 버스 타다가 지친 인원들도 있었고요. 훈련 강도는 뭐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니었습니다. 야전지휘소 81mm 박격포 같은 것 제외하고 움직이는 데만 힘을 빼는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2박 3일 일정의 동원 예비군 훈련 중에 최악의 예비군 훈련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야흐로 15년 여름. 보통 예비군 훈련은 7, 8월 혹석이라 예비군 훈련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언가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연기되었고 땡대대에 속해 있는 예비군들 훈련이 7월 첫째 주에 잡히게 됐죠. 보통 한 개 대대 예비군 훈련하면 600명 정도 소집하는데 500명에서 550명 정도 들어와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번 대대 훈련은 대구에서 충북까지 오는 머나먼 거리를 오며 입소한 예비군들이었죠. 와, 대구에서부터 충북을 왔어? 산 넘어 물 넘어 왔겠네. 그런데 이번에는 동원 훈련장이 충북이 아니라 강원도 변경되었습니다. 뭐야? 예비군들은 실제 전쟁이 나면 예비군들이 근처에 인도인접을 하고 전방전개를 통해 올라가게 되는데 예비군의 전방전개를 실제처럼 비슷하게 하려고 만든 훈련인데 정말 한 사단에서 몇 년에 한 번 훈련으로 재수에 온보튼 사람이 대상자가 되죠. 다만 사전에 어디로 가는지 소집 통지서에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예비군들 중 일부는 에이 거기 훈련장에서 받겠지 라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치껏 장소를 봐서 동미참으로 근처에서 받으면 되니 미루는 예비군들도 많았죠. 그 당시 소집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인접 장소 충북 땡땡 훈련장, 훈련 장소, 강원도. 당시 이 훈련 장소를 보고 미룬 사람도 많았지만 지옥행 버스를 탈 500명이 왔었죠. 1일차 저희 부대 병사가 총원 60명 정도인데 강원도에 올라가는 병사는 약 15명. 단장, 행정보급관, 중대장, 군무원들을 포함해서 20명 정도 총 32명이 올라갔고 사단에서는 동원, 참모, 버스, 호위하는 범병대, 사단 군악대 등 타부대 병력들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인도인접을 충북에서 한 뒤 예비군들은 완전군장 차림으로 강원도에 가야 한다고 말하니 엄청난 탄식과 함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군장을 집어던지는 사람, 발로 차면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전에 미리 빌린 고속버스 10세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올라가게 되죠. 예비군들은 정말 방탄모, 군장, 총까지 휴대한 상태로 탑승을 했고 저희는 더플백에 2박 3일에 필요한 짐만 싸서 올라갔죠. 저는 버스 타면서 예비군들에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야 조교야, 우리 진짜 강원도 가는 거야? 아니 대구에서 왔는데 왜 강원도를 가? 씨.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출발하여 3시간 40분을 달려 강원도 끝에 있는 땡사단 모 연대에 도착합니다. 해당 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고 여러 장갑차와 트럭들이 움직이면서 사열을 시키고 실제 운용되는 장비들을 가동시켜서 예비군들을 환영시켜 주었지만 예비군들은 냉정했습니다. 주위의 온갖 쌍욕과 육두문자들이 제 귓가에 들렸죠. 그 연대도 고생이 많았던 것이 그 연대는 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갑자기 연대 전술을 하러 나간 상태였고 전방 전개한다는 소식에 병사들 생활관의 개인 물품을 전부 빼두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들이 병사들이 자는 생활관에서 2박 3일 동안 잤기 때문입니다. 입소식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예비군들이 안보교육을 들어갔죠. 그 연대는 저희 훈련장과는 다르게 막사와 취사장의 거리가 상당했고 오르막길이라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날에는 올라가는데 시간을 다 써서 사격을 하지 않았고 안보교육이 끝난 후 예비군들은 지루해했죠. 왜냐하면 이번 동원훈련은 실제처럼 해야 한다며 예외 없이 휴대폰을 전부 다 뺏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중대에 120명씩 들어가는 생활을 했는데 불침번 근무가 있었고 예비군끼리의 가위바위보에서 패한 인원들이 근무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2일차 이틀째 예비군 훈련은 기상, 아침 식사, 오전 교육, 점심, 오후 교육, 저녁, 안보 교육, 취침 이런 순이었죠. 오전 오후 교육은 보통 교장으로 가서 성과제 훈련을 하는데 말이 성과제 훈련이지 그냥 맞춰진 코스에 정해진 인원이 그냥 돌고 계속 뺑뺑이 돌았습니다. 교육이 열심히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까먹었다 한들 할만했죠. 그러나 강원도에서 훈련은 달랐습니다. 예비군들은 단독군장을 한 채 부대 밖에 해발 800m의 산으로 이동했고 심지어 그곳에 예비군 훈련장 교장이 아닌 현역들이 유격이나 전술훈련할 때 사용되는 곳이라 쉴 자리도 없는 점심도 전투식량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죠.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통신병 예비군은 통신장비 들고서 올라가고 82mm 박격포병 예비군은 박격포 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야전 지휘소도 기존에 연병장에서 하는데 산속 오르막길에서 쳤다 하고 각계 전투와 전술훈련을 예비군들에게 그대로 시켰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쳤네. 그에 반면 저희 생활관 조교는 빈막사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보통 생활관 조교는 생활관 조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과목에 조교 역할도 같이 겸하면서 해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방경계라는 훈련 덕분에 과목마다 조교 역할이 없었고 전술훈련 비슷하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간부도 한두 명 빼고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용 안 했지만 짬먹은 선임들은 몰래 부대 안에 있는 게임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놀았죠. 오후 교육이 끝난 2일차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예비군들의 냄새는 땀 냄새로 가득했고 전투복은 온갖 흙과 모래로 덮여 있었죠. 혹여나 예비군들이 화나서 지급 장비를 버릴까 생활관에서 눈치껏 돌아가면서 장구류 잘 있는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녁을 먹고 나면 PX를 이용하게 했고 짬밥을 안 먹은 예비군은 많아서 대부분 PX를 많이들 이용했는데 PX도 연대가 훈련 중이라 제한적으로 열어 이용 못하는 예비군들이 많았고 이후 9시쯤 문제를 일으킵니다. 생활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갔는데 저희 중대는 아니고 한 선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엿됐다. 누가 화장실 박살냈어. 그렇습니다. 어떤 예비군이 훈련이 빡쳐서 그랬는지 세면대를 박살내고 대변기의 칸막이를 뜯어버린 거였죠. 와, 힘도 좋네. 이거 뭐 헐크가 막 세수할 막 똥 싸고서 손 씻다가 다 부신 거 아니야 이거? 헐크로 잠깐 변했던 거 아니야? 범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누가 범인인지 CCTV 사각지대를 알 수 없어 결국 누가 그랬는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피해 보상은 저희 부대가 했으니까요. 막사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모든 게 거의 새거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개박살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행보관과 군수과장은 골치가 아파졌고 저는 군수개원이지만 생활관 조교에 임무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생활관 쪽 예비군은 그나마 착해서 예비군 통제를 못해서 휴가가 잘리는 상황을 면할 수 있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3일차 아침에 예비군들이 인원 체크하러 가면서 이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국방부에다 민원 넣어버릴까? 야, 대구에서 충북까지 온 것도 모자라서 강원도에서 X빠지게 고생시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 선배님들 그 민원 넣으면은 일병 남부랭이 휴가 다 잘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살짝 예비군 꿀팁이지만 예비군 부대에서 가장 듣기 무서운 말이자 좋은 말은 국방부에 민원 넣어줘야지 입니다. 나쁘게 되면 너네 다 국방부에 민원 넣을 거야 이러면 후속 조치 무조건 있어야 하며 조교들의 태도가 별로 아니었다 라고 하면 100% 확률로 휴가가 다 잘립니다. 반면 좋은 말로 조교 고생했으니까 민원 넣어줄게 하고 누가 현역병 이름 들어가서 칭찬으로 해주면은 포상휴가와 상장이 함께 내려오죠.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민원을 안 좋게 자주 넣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 전 집중 마크 대상자가 되니 주의하세요. 군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친 예비군들은 강원도에서 퇴소식을 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강원도에서 다시 충북으로 가는 버스에 탔으며 4시간 10분을 걸린 후 오후 5시 반이 넘어서 도착했죠. 보통 예비군 퇴소 시간은 늦어도 5시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도착한 거죠. 거기서 또 장구류와 총기를 반납하고 거기서 또 퇴소식을 했으며 평상시 퇴소식 후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으나 그날만큼은 다들 터벅터벅 걸어갔죠. 거기서도 자차로 몰고 온 사람들은 2시간 이상 또 운전해서 가야 했으며 나머지는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은 6시 넘어서 출발하는 등 최악의 동원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산의 병력이 장구류랑 총기가 멀쩡한지 수입하고 닦으면서 확인하는데 총기에 모래를 가득 넣어둔 예비군, 가스마개를 망가뜨려 놓은 예비군, 장구류 부셔놓은 예비군 등 이것들 정리하느라 병사들도 열심히 또 닦고 또 고생했죠. 제가 조교로 있던 24인용 천막은 위쪽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제가 예비군 4년 차이고 예비군 조교를 했지만 이런 훈련을 한다면 조교든 예비군 입장에는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당시 총 들고 폭동 안 일으킨 예비군들이 감사하며 예비군 1에서 4년 차 여러분들 저런 훈련이 걸릴지 모르니 소집 통지서 잘 확인하고 저런 훈련은 빡센이 되도록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미루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현역, 밥값도 안 되게 매년 2박 3일 굴려지는 예비군 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임경호 기계오리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얼차려 굴리다가 마투인 평생 신장 투석기 달게 할 뻔한 중대장썰. 힘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저도 군생활 시절 있었던 이야기 한번 풀어보려고 글씁니다. 저는 10군번으로 땡땡사단 직할 때 수색대에서 상병까지 의무병으로 있다가 어깨와 손목 수술로 군 병원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형들이 몸 다치지 말라고 무사히 전역하라는 말이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치고 수술까지 해서 전역하니 정말 어려운 일이었구나 싶습니다. 수색대에 있었을 때 별의별 환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썰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얼차려 굴리다가 마투임 평생 신장 투석기 달 뻔한 중대장 썰. 저희 부대는 부대 특성상 대대가 한 가족인 느낌으로 본부 중대 1, 2, 3 전투 중대에 나뉘기만 했지 전부 동기의 선우임입니다. 저 또한 수색대원 중 의무 파트를 맡은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상병 초쯤이었나? 옆 중대에 새로 중대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마침 사격 훈련이 있던 때라 그 중대장 인솔하에 진행된다고 하였죠. 마두임에게 의무대기를 올려보내고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온 마두임은 완전 초죽음이 된 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여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물었고 마두임 말로는 새로운 중대장이 엄청 굴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훈련소 사격 훈련을 제외하고 자대 내 사격 훈련은 적당히 총 쏘고 내려오는데 새로운 중대장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애들이 미친듯이 굴린 모양입니다. 너무 고생하고 온 후임에게 수고했다고 푹 쉬라고 하고 그날 이후 마투임은 계속 절뚝절뚝 다리를 절기 시작했고 얼차려 후 근육통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그날 야간 당직은 마투임이었고 저는 자대에서 자고 있던 도중 옆중대 병사가 고열로 끙끙 앓고 있다 하여 마침 대대 의무대에 당직을 서고 있던 우리 대대 군의관 형에게 보고를 하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되게 친했나 보네. 당직을 서고 있던 상사는 좀 또라이 기질이 있던 상사였는데 제가 자기보다 먼저 군의관에게 말한 게 심기가 불편했는지 꿍한 표정으로 올라갔다 오라고 말했고 병사를 부축해서 올라갔다가 진료 끝내고 내려왔죠. 수액을 맞추라고 해서 대대 내 의무실로 들어왔는데 마투임이 엎드려서 껴꺽 울고 있었죠. 190cm짜리가 갑자기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놀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김사면님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뭐 하고 있길래 직감적으로 이거 뭐 잘못됐다 느끼고 바지를 내려보라고 했죠. 부들부들 떨면서 바지를 내렸는데 세상에 허벅지가 시뻘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군대에 왔던지라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되었음을 크게 느꼈죠. 다시 군의관님께 전화드리고 보고드리니 당장 1초도 지체 말고 당장 올라오라고 했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하니 아니 방금 올라갔다 왔잖아! 왜 또 올라가!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안 된다고 하는 걸 설득하여 마투임을 부축하여 대대 의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음날 바로 응급차를 타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으로 입원을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단명은 횡문근 융해증. 횡문근 융해증은 과격한 운동 등으로 근세포가 손상되고 괴사하기 시작해서 세포 속의 물질인 마이오글로빈과 칼륨, 칼슘 등이 체액으로 유입돼서 독성을 일으키는 병으로 세포 속 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은 근육통, 근무력감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 갈색 혹은 빨간색의 소변이 나오게 되고 조직 괴사 등이 일어나게 됨. 특히 마이오글로빈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음. 마트인 말로는 계속 통증이 가시질 않았고 소변을 보는데 계속 갈색, 나중에는 커피색의 오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군의관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기 달 뻔했다고 무조건 휴식하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뭔데 마투임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분노로 차올라서 저는 서류에 있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상기병 병사는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중대장 인솔하에 실시된 사격훈련에서 땡땡 중대장의 어떠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음. 공무 상병 인증서 등 서류 게이를 제가 했었는데 보통은 적당적당하게 부드럽게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팩트 있게 써서 중대장에게 보고했죠. 보통 이런 서류는 대대 중대장들이 직인을 거쳐서 대대장에게 직인까지 올라가는 서류로 이 일을 대대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저를 호출했고 행보관까지 불렀죠. 이대로 보고하면 난리 난다. 행보관에게 수정해라 라고 했죠. 수정된 보고서는 땡땡 중대장이 심하게 훈련시켰다는 말이 빠지고 마두임이 체력이 약해서 그리 되었다라고 변경되었죠. 그리고 이대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중대장 명령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저는 후임들과 미션을 하나 주었죠. 한 명은 가서 원본 3장을 복사해서 가져와라. 하나는 의무실 보관, 하나는 내가 보관, 하나는 마투임에게 갖다 줄 거다. 한 명은 다음번 환자 인솔 때 병원 갈 때 원본을 마투임에게 가져다 줘라. 미션을 받은 후임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김선배님 이래도 됩니까? 정말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물었고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해 라고 했죠. 기다리니 마투임에게 전화가 왔고 김선배님 이거 뭡니까? 야 땡땡아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번 일이 수정돼서 보고될 거야. 원본과 수정본이야. 한 장은 너, 한 장은 나, 그리고 한 장은 의무실에 보관할 거야. 이 말을 들은 후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체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는 이렇게 끝났고 제가 할 일을 마쳤다 싶지만 해결되지 않은 일이라 뒷맛이 안 좋았죠.
그러다 대대장 명령으로 총 집합하게 되어 병사들 보고 있는 앞에서 중대장들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일인즉슨 마투임은 알고 보니 친인척 중에 해병대 쪽 높은 분을 알고 계셨고 이 일을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육해공이 서로 건들거나 간섭하지 않으나 자신의 조카가 이런 일을 당하자 화가 나셨는지 우리 대대장에게 전화를 했고, 사건의 전말을 들은 대대장은 원본이 아닌 수정본이 보고 올라온 것을 보고 당일 바로 중대장들을 연병장을 돌린 거죠. 누가 이 일을 벌인지 아는 중대장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이 있어서인지 저에게는 뭐라고 안 했지만 저는 불편한 군생활을 보내다 보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허리 수술 후 못 걷게 된 후임썰. 농구 코치를 하다가 신병으로 전입 온 타중대 병사가 허리와 발이 아프다고 의무실에 왔습니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더니 병원 군의관이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큰 병이 생겼나 하고 잘 다녀오라고 보내줬더니 복귀 이후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만지면 느껴는지는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눕거나 서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수술 중에 운동신경 쪽을 건드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수술한 군의관에게 보냈는데 그 군의관은 전역을 한 상태였고 그 누구도 이 병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의병제대를 시킬 수도 없다고 하여 부모님이 부대로 찾아오셔서 한바탕 뒤집어졌고 결국 병원으로 후송 결정을 내리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전역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현역분들 무사히 건강히 전역하길 기원하고 전역하신 분들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우님들이 볼 수도 있으니 한마디 쓰면은 그때 여러가지 일로 저를 대신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안겨서 미안했습니다. 연락을 주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술 한잔 나누면서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부디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이라고 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사람이란 게 각자 다 똑같지가 않아요. 본인이 50kg짜리 물건을 들 수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50kg짜리 물건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20kg를 완전 군장하고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20km를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처음 온 중대장이 아마 애들한테 밉보이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고 좀 이렇게 각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왜 새로운 병사들에게 푸는지, 그런 거는 이제 조교들이 하는 거고 교관이나 조교들이 훈련소에서 시켜주는 거고 부대에서는 부대만의 또 그런 생활이 또 따로 있는 거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고장내면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 후임은 너무 불쌍하네.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잘 건강하게 다 나갔었어야 되는데 코치까지 하고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책임도 안 지고서 그냥 전역해버리고 그러면, 물론 훌륭하신 군의관님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무슨 의료 체계가 그렇게 허투루 돼 있지도 않고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군대 오셔가지고 군의관 하시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병사들에 대해서 너무 하대를 하고 환자로 봐야 되는데 환자로 보지 않고 그냥 병사로 보는 게 문제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심장 쪽에 계속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수도병원 갔더니 또 아유 그 너 소화 안 돼서 그런 거야, 소화제 주더라고. 근데도 계속 자기 전이나 아니면은 간혹 가다가 막 심장이 막 미어지고 막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6개월에 갔어요. 그 나중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그랬을 경우에는 공황장애 같은 거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황장애를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나랑 똑같더라고. 군대에서 공황장애가 온 거였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로 개보건님 영상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도 좀 재미난 썰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실화 99%, MSG 1% 섞여 있습니다. 저는 12년도 군번으로 별들의 전쟁인 군 사령부에서 통신병으로 있었던 특수입니다. 야, 요즘에 사령부 뭐 저기 계룡대 이런 좀 규모가 큰데 썰이 많이 올라오네. 제가 논산에서 짬찌루 훈련을 마치고 사령부 통신병으로 입대를 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통신병도 보직이 따로 있어서 보직을 부여받고 분대장이 저를 인솔해서 이것저것 알려줄 때였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신병대위가 풀리던 2주 후 엄청나게 괴롭히더라고요. 모스 통신교육이라고 해서 못 외운다고 피카츄라고 하는 당시 구형 통신기에 선 연결해서 찌릿하게 전기 주는 고문하고 조인트 까이고 방탄 쓰고 돌멩이 던져서 머리에 올리기 등 이따만 해도 구형 막사를 쓰고 있어서 부조리가 아주 심했죠.
그래도 이게 군대구나 싶어서 별로 티 안 내고 다 받아주면서 웃으면서 군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편지를 저한테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행정반으로 갔는데 분대장 놈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이제 놈으로 바뀌었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분대장이 다 보고 줘야 된다나? 뭐라나? 그냥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한 뒤 같이 내무실에 들어가서 뭐가 들었나 보는데 여자친구가 본인 사진이랑 저희 가족 사진을 편지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냥 보고 주겠거니 하고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너 개 흉내 잘 내냐? 라면서 분대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왜는 미쳐가지고 야 물어와? 이러면서 여자친구 사진을 복도에 던지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참자 하고 진짜 네 발로 기어서 물어오진 못했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분대장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한다면서 3-4번 정도 더 던지더라고요. 일단 참았습니다. 그저 참았죠. 그랬더니 이제는 가족 사진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건 못 참겠어서 가족 사진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대장님 이라고 하자 분대장이 뭐 이 새끼야? 야 건들면 어쩔 건데 저도 그럼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야 미친 새끼야 건드렸다? 그 순간 복도도 아닌 창문 밖으로 가족 사진을 던지더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 새끼 봐라 야 대가리 박아. 이 악물고 대가리 박음. 맨발로 머리를 짓밟으며 야 꼬우면 군대를 일찍 오던가 아니면 네가 분대장 해. 그러고선 저보고 밖에 가족 사진 가지고 오라고 내보냈죠. 저는 진짜 너무 열받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이 개새끼를 죽이고 영창을 가야겠다라는 생각뿐이 없었는데 그래도 가족 사진은 가지고 와서 죽이자라고 생각하고 창문 밖에 던진 가족 사진을 찾아와서 돌아오니 이 녀석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사라졌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군인 집안이죠. 외할아버지, 투스타, 예편, 이모부, 당시 사단장, 이모부 2, 원사, 사촌형 1, 소령, 사촌형 2, ROTC 대위, 친형, ROTC 중위. 간략하게 이 정도였고요. 바로 맞선님한테 말한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군생활 못하겠어. 분대장이 우리 가족 사진 던지고 개처럼 물어오라 그러고 맨날 조인트 까이고 장난감처럼 취급받는 거 이제 못 참겠어 라고 상황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부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십니다. 야 트수야 하면서 소대장부터 저희 내무반으로 직접 오더니 다급하게 전화 좀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이모부 1님께서 전화를 하셨죠. 제가 어디 소속인지 어느 부대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논산훈련소에 직접 오셔서 이것저것 어디로 가는지 어디 부대 가는지 다 물어보셨고 이건 나중에 추가 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엄마한테는 말 들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분대장이란 놈이 가족 사진을 개처럼 물어오라고 창문 밖으로 던지고 맨날 절 때리고 갈굽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통화가 끝났죠. 중대장님과 소대장님은 어떤 일인지도 모른 채 뭐니 무슨 관계니 왜 그러니를 남발할 때쯤 대대장님이 10분도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네가 이모부 1 조카인가? 선봉 이병투수 맞습니다. 중대장 조인트를 개세게 까며 빡! 너는 이 새끼야 중대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중대장이야? 그 새끼 어딨어? 당장 그 새끼 찾아서 데리고 와! 네, 이모부님께서는 당시 여단장님, 육사 후배였던 대령에게 전화를 하셨고 여단장님은 바로 대대장님, 육사 후배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진짜 투스타의 입김이 세긴 세구나를 느끼며 중대장실에서 당시 상황을 또 줄레줄레 설명했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트수야. 일단 내무반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고선 중대장실을 나오는데 그 분대장 새끼는 소대장들과 대대 주임원사, 행보관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리고 제가 중대장실에 나올 때 그 분대장 새끼는 눈을 동그랗게 치면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냥 내무반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 새끼도 상황 판단이 안 됐겠죠. 그러고서 저는 내무반에서 무한 대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대장님의 호출. 이것저것 조사하고 상황 설명드리니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자고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선 어찌된 영문인지 이틀 동안 그 분대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령부 헌병대가 갑자기 대대로 왔습니다. 전 대대원 부조리 및 선진 병영 목적으로 설문조사 실시. 파급력은 장난이 아니었죠. 한 3일차쯤 분대장이 중대로 복귀했습니다. 분대장이 눈물을 흘리며 태수야 진짜 미안하다.
너가 그 정도로 힘들지 생각 못했다.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미안해. 할 말이 없어. 너무너무 미안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만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중대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심한 징계는 아닌 것 같다고. 저 이 정도면 중대원들뿐만 아니라 대대원들한테 아주 죽일 놈 될 것 같다고 징계 수위 좀 낮춰주면 좋겠다고요. 무슨 징계였는데? 그랬더니 알겠다, 그건 반영해볼게. 그래도 징계는 받아야 돼 라고 하고 가셨고, 저는 다시 일과로 돌아왔죠. 그 분대장 어떻게 됐냐고요? 그 분대장은 7생활관이라고 불리는 야간 취침 근무자들이 자는 곳, 여기서 3일 정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근신을 시키다가 헌병대로 조사를 보냈고, 징계는 만창의 포상휴가 전원 박탈에, 분대장 포상 박탈에 다른 대대로 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대대에서 부조리란 부조리는 싹 다 없어지고 영창 가는 아저씨들, 포상 잘린 아저씨들, 그래도 저희 중대는 중대장이 미리 교육을 좀 잘 시켜놔서 따로 징계자는 없었죠. 사령부 헌병대가 휩쓸고 간 자리는 진짜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다시는 백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고 느낀 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앞으로 군생활이 이제 조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군생활 당시에 선임을 찌른 놈으로 거의 왕따에 낙인 찍혀서 군생활이 너무 힘들 때였죠. 불행 중 다행히도 알고 보니 그 분대장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거의 여포급으로 무섭고 힘만 세고 잘난 척하고 폭행을 수시로 일삼는 힘센 등신이었고, 그저 짬 좀 찼다고 중대장은 분대장을 줘버리고 휴가증도 나오면 지가 다 가져가고 애들 돈 뺏고 PX 가서 얻어먹고 담배 얻어피는 개 패급 중에 패급 오브 패급이었죠. 선임들도 초반에는 저를 안 좋게 보다가 제가 군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물어보셨고, 저는 상황 설명을 다 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저를 건드린 선임들은 없었으며 진짜 한 달 동안 주임원사님, 대대장님과 커피 맨날 먹고 죽을 만큼 많이 마셨습니다. 이상이네요. 반응이 좋으면 논산훈련소에 이모부 1위 오셔서 난리 난 썰, 예상치도 않게 혹한기 유격 행군 한 번도 안 한 썰, 경계 인솔자로 차 타고 가다가 운전병 졸아서 사고 난 썰 등 이것저것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랭님께서 올려주신 썰내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건빵 한 2봉지 먹고서 물 안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콜라를 한 2리터짜리를 원샷 때린 것 같은 그런 시원함. 너무 시원했어요. 참 어쩌면 사람을 저렇게까지 몰아붙여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참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우선 성숙이 안 된 사람이 군대에 간 것 같고, 선임이었던 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저 정도면은 저거는 적응을 잘한 게 아니라 적응을 못한 겁니다. 저건. 왜냐? 힘이나 그냥 장난치는, 그 장난이라기보다는 저 애들 괴롭히는 그런 걸로 시간을 때워야 될 정도로 할 짓이 없는 사람이라면 군대 생활하면서 아무 쓸모없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이 군 생활을 잘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찾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역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만 합니다. 진짜 계속 일만 해요. 진짜 나중에 진짜 그만큼 고생하면은 고생했다 그러고서 포상 챙겨주고서 말년휴가 한번 진하게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거 그때 빼고는 말년돼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진짜 인수인계부터 해가지고 맨날 그 애들 챙기고 일하고 일해주고 그러느라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전역하는 그때까지.